안녕하세요. 유인경입니다. 제주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유인경이고요. 방송에서 주로 제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좀 선보이긴 했지만 2015년 11월까지는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게 1982년도부터니까요. 사회생활을 거의 일제강점기만큼 한 셈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꼬박꼬박 매일 학습지 풀듯이 이제 신문사 기자 생활을 했는데 2015년에 정년이 됐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2015년까지가 저희 신문사에서도 만 56세까지가 이제 정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60세로 정년이 연장됐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랑 혜택을 못 보고 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15년 11월에 이제 정년 퇴직, 기자로서는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저는 기자가 아닌 방송인 혹은 작가, 강사 이런 일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후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에 대해서 이제 가장 부러워하는 게 저는 재산도 그다지 없고요.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제 남편과 제주를 같이 내려온 이유는 제주도로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제 전날 밤 내려와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만 나왔지 석사, 박사 논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 대단히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미모를 갖춘 것도 아닌데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60대 이제 제가 올해 63살이 됐는데 60대에도 이렇게 계속 뭔가 바쁘고 할 일이 있고 게다가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은 정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기자 시절은 당장 내일을 기획하거나 계획할 수가 없는 매일 일어나는 사건, 구경하고 기사 쓰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퇴직하고 난 다음에 뭐 하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하고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이제 뭔가 제2의 인생을 꾸려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제2의 인생이 아름답게 계획되는 건 절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퇴직 이후에도 제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마포불백,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남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결은 제가 아마 일하면서 50대에 충분히 저의 이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 코어 컨텐츠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 이런 강의들의 요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제 저나 여러분은 그 어떤 인류도 살아보지 못했던 최초의 삶을 사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대충 원컨 원하지 않건 100세 정도는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이 이제 102살이신데 그분이 바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2년 전이죠. 컬럼을 쓰셨는데 어떤 컬럼을 썼냐면 올해 종합소득세를 3,300만 원을 냈다. 더 내고 싶었는데 세금을 제가 더 벌었는 게 아니라 나라에 더 하고 싶었는데 그것만 내라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세 되신 분이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3,600만 원을 내시고 지금도 2군데 일간지에 컬럼을 연재하고 계시고 해마다 책을 내십니다. 해마다 책을 내십니다. 매우 특별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철학 박사가 아닌 분도 100세 이상 되신 분도 어딘가 시골에서건 서울에서건 자유업을 하신 분들 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100세를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 패시지라 그러거든요. 나이의 연령대별로 구획해 놓은 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눴다면 이제 굉장히 바뀌는 게 유엔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를 했냐면 100세를 살다 보면
태어나서부터 17살 때까지가 미성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18살 때부터 65세까지가 뭐냐? 청년기예요. 그럼 저도 청년이죠. 저는 바로 지난달 중순에 손자를 봐서 이제 할머니인데 유엔에서 적혀 있는 바로는 저는 청년으로 분류되더라고요. 65세인데 이거는 유엔이가 만 65세입니다. 만 65세까지가 청년기로 분류되고요.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기예요. 중년. 그리고 80세부터 99세까지가 그때야 이제 노년. 그리고 100살 이상은 뭐로 분류되냐면 장수노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50만 넘으면 나는 이제 늙었어. 뭐 용처도 없어. 어느 할머니야. 내가 뭐를 하겠어. 자격증도 없어. 라고 하는데 적어도 전 세계의 이념과 판단 기준이 유엔에서 이렇게 했다면 65세까지는 청년인 거예요. 66세부터 80까지는 이제 중년인 셈이고 노년의 즐거움을 누릴지 안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20, 30, 20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7, 8살 때 학교 들어가서 20년 공부하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한 다음에는 30년 정도를 다녀서 그럭저럭 취직했던 회사에서 공무원이든 기업이든 뭐 어떤 일이든 하다가 50대 중반 뭐 이 무렵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의 삶이라고 그래봤자 평균 수명 한 70대 뭐 이럴 때니까 20, 30, 20년 공부, 30년 돈벌이나 직장 생활, 그리고 자녀 수명이 20년.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돌아가실 때 빠이빠이, 그리고 자식들한테 뭐 나눠 가져라, 뭐 이러고 이제 사라지면 뭐 됐던 삶이에요. 근데 이제 20, 30, 20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요새 대학교 4년 만에 졸업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뭐 휴학도 하고 자아 찾겠다고 뭐 딴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석사도 따야 된다 그러고 자격증 따다 보면 첫 취업을 한 30살 정도에 하는 청년들 너무나 많고요.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여성들도 저는 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결혼했는데 28살에 결혼했는데 노처녀 대열에 있었었죠. 198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는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일찍 간다고 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취업에도 30년 못 다닙니다. 우리가 진득하게 다니고 싶어도 기업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빨리 나가라 그러고 뭐 신입사도 뽑지 않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사히 악착같이 버틴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40년 가까이의 삶을 우리가 뭐를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중년, 50대, 60대, 그러니까 유엔하고 상관없이 이 무렵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우리의 뭐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굉장한 큰 뼈대? 기둥?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게요. 오래만 살면 좋은데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뭐를 하더라도 더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더불어서 살아가기가 몹시 곤란한 시대에 돼 있습니다. 왜? 이제 100세 시대와 더불어서 우리가 전 인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른 충격적인 삶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게 뭐냐면 5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5세대 어떤 거냐면 꼴통 꼰대라고 부르는 이제 장년층 이상, 그 다음에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뭐 50대, 60대, 그리고 예전에 X세대라고 했던 뭐 세대들, 오렌지족 받았던 X세대가 이제 부장급 뭐 임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 30년대 친구들. 그리고 드디어 Z세대, 90년대생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90년대생들이 이미 회사에 들어와서 뭐 대리급도 있고 뭐 이런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 5세대가 공존을 합니다.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이랑 우리가 해야 되고 그들에게 배워야 되고 하는데 똑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를 쓰고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하는데 사고방식, 가치관,
언어도 너무너무 다른 걸 많이 느낍니다. 회사에 대한 충성심, 회사에 목을 매는 직장, 뭐 인생 이런 거 별로 없어졌어요. 제 후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신입사원을 뽑았답니다. 근데 신입사원을 뽑으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러더래요. 여기는 퇴직금이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입사하자마자 퇴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때는 하는 순간, 라떼는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꼰대인지 알겠는데,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SNS가 발달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복지 근로조건이 어떤지 비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친구 회사만 똑 치면 뭐 초봉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뭐 이게 다 나와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너무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선배들한테 무조건 충성을 맹세하고 선배는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 배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연락처라도 알라 그래서 선배님 혹시 뭐 그 소설가 누구 선생님 연락처 아십니까?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가장 섬찟한 건 뭐냐면 제가 선배랍시고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조용히 검색을 하고 있어요. 아닌데요? 뭐 이러고 하고 잘못 아시고 계신데요? 이거는 어른으로서 뭐 해줄 말이 없는 세대가 된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신세대 며느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대화를 섞어야 되는지 어찌해야 되는지 정말 난이하게 짝이 없어요. 제가 이제 딸내미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할머니가 된 거죠. 근데 구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신세대 육아교육법을 수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는 애기들이 오물오물 잘 못 먹으면 막 씹어가지고 에이 하고 버텨줬잖아요. 그렇다면 고소당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세대들이랑 어떻게든지 현직에 있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던 다 말을 섞으며 배워가며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21세기에 우리가 100세의 삶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 동료나 후배들도 중간에 나오거나 정년퇴직하거나 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50, 60 시대 때는 스펙이 썩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느 학교 나왔나, 뭐 자격증 몇 개 있나도 이제 그걸로 승부할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친구 있는데 집값은 올라가는데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렇잖아요. 조용히 그냥 집에 갖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 저 친구는 잘 풀렸네? 쟤 잘하고 있네? 새로운 일을 창출했다네? 창업했다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어디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제 100세를 살아가는 힘, 굳이 꼭 그렇게 창업 취업을 안 해도 100세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들이 보면 저는 이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매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사람하고 잘 융화되는 힘. 사람들한테 누가 있어도 나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지 저 사람이 책을 수만 권을 읽었는지 뭐 자원봉사를 몇 개를 했는지 뭐 통장에 잔액이 얼만지 이거가 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분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싶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력을 지금이라도 저는 뭐 어렵게 뭐 코어 콘텐츠가 어떻습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는 아마 전문가들이 다 따로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무슨 전문가냐면 사람 전문가예요. 저는 신문 기자 생활 30여 년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살인자도 만나보고요. 성직자분들도 만나보고요. 노숙자도 만나보고 재벌도 만나보고 뭐 연예계 유명 스타도 만나보고 뭐 학자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직위고하에 상관없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로 시작하는 단어 내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볼이 있어야 돼요. 심볼. 그러니까 제주도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 못 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제주도만의 심볼 매력이 있어요.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멋진 섬이에요. 그리고 서울이나 어딘가에서도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야자나무가 있기도 하고 먹거리 풍부하고
그 제주 그러면 그냥 와, 탁 트인 바다. 이런,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광. 그 다음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한라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뭘 찾든지 간에.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우르르 나와요. 근데 아마도 제 경험상 대통령에 당선되는 분은 정책들은 다 비슷해요. 솔직히 당도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당명 가리고 정책 읽어보면 큰 차이 없어요. 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다 국민한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더 매력적으로 하게 되느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강렬한 후보 중에 그나마 매력적인 사람들한테 이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따야지, 뭐 더 공부해봐야지, 뭐 더 파고들어야지가 아니라 내 매력인데 그 매력을 어떻게 빛나도록 가꾸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매력이 뭐냐면 우리가 뭐 영화배우나 정치가나 학자가 아니라 왜 개개인 자신의 매력이 뭐지? 를 하나도 궁금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남들의 매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장항준 감독 너무 귀여워. 괜찮아. 뭐. 아니, 뭐 여배우 뭐 누구는 뭐 어때? 괜찮아. 멋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섹시해. 뭐 어찌요 하지만 나의 강점, 나의 매력, 남들과 내가 차별화할 수 있는 면이 뭔지는 전혀 여러분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잘 못해요. 누구세요? 저 유인경인데요. 근데 유인경이 절까요? 저랑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꽤 있어요. 보니까 LG에 뭐 사장하셨던 남성분도 있고 번역가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굴 안 비치셔서 유인경입니다는 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자 유인경? 저 이제 기자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럼 저를 뭘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게 뭘까를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라는 거죠. 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근데 이걸 몰라요.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정말 그 흔한 과일 하나 좋아하시는 것도 쉽게 말해서 뭐 과일 과일 좋아해. 다 좋아해. 뭐 수박? 복숭아 좋다. 복숭아 좋다. 그런데 복숭아도요. 탁탁한 딱복이 있고요. 물렁물렁한 물복이 있어요. 그죠? 아삭하게 씹히는 맛이 있는 게 좋은 기도 하고 멀컹해서 즙이 확 나오는 게 좋아요.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그러면 저는 수밀도 있잖아요. 껍질이 이렇게 확 벗겨지면 애기 엉덩이 같은 살이 드러나고 이렇게 깨물었을 때 단맛이 확 오는 맛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과일 하나라도 확실히 본인이 좋아하는 걸 알면은요. 뭐가 달라지냐면 복숭아 하나를 좋아하는 거 먹었을 때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행복감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본인을 좀 탄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것들. 나는 과일은 어떤 거 좋아해? 음악은 어떤 거 좋아해? 요새 뭐 다 무슨 트로트라고 해서 우리가 몽땅 다 임영웅이나 영탁 노래 들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다 딴 거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옷도 마찬가지죠. 옷도 내가 뭐 유행한다고 해서 올 여름에 뭐 초록색 유행 다 초록색 똑같은 거 제복처럼 입고 나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것조차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 내 친구 정수기는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걔 못 먹어. 그 친구들 건 다 아는데 자식도 아는데 뭐 남편이건 아내 뭐 아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못 썼을까? 근데 이제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야 무슨 일을 해도 신명이 나는 거죠. 신명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한 번만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셔야 돼요. 난 뭐 할 때 기뻐지나.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미각이 발달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저희 집에 요만한 마당이 있는데 앞쪽 벤치가 있어요. 나무 벤치가.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그 마당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게 저한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돼요. 아무런 소용없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정리되고 감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럼 그 시간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에 뭐 책을 보는 시간이 그게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모르면서 남들 따라가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신중년 때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잘하는 일로 승부하기가 사실은 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좋아하느냐면 좋아해야 안 지치더라고요. 안 지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나중에 또 하지? 또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더 파고들게 되고 더 찾아보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아시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회계사인데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짬뽕집을 차리셨어요. 짬뽕집을. 유명한 체인이어서 당연히 프랜차이즈니까 그럭저럭 되겠지. 그래서 이제 축하해주러 한번 갔는데요. 와, 이분이 얼굴이 제가 알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짬뽕집 주인이 된 거를. 막 씩씩거리고 저는 그렇게 그분이 쌍욕을 잘하시는 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이씨, 이거 뭐 뜨겁고 뭐 어쩌고 본사에서 지원도 안 되고 막 이래서 어머 어떡하나 가서 뭘 팔아드리러 갔는데도 저분 저러다가 혈압 올라가지고 좀 아프실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렇게 소원해졌는데 한 1년 뒤에 다시 그분을 만났어요. 그만 접었대요. 접었는데요. 성형수술 하신 줄 알았어요. 얼굴이 팽팽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서 그치 뭘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의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유행한다고 다 아실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심볼을 만드시려면 왜?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제일 반짝반짝 거려요. 보니까 저는 뭐 기자였고 이제 본의 아니게 방송에 얼굴을 들이밀게 됐고 이제 강의도 하죠. 네, 강의는 제가 잘해서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돈 안 되는 일은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제 제주까지 내려올 일도 없죠.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저는 글 쓸 때가 제일 좋아요. 일기를 쓰건 편지를 쓰건 책을 쓰던 그럼 너무 신이 나요. 근데 그걸 하니까 저는 그냥 명함을 하나 팠어요. 이제 경향신문 기자에서 정식 직장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프리랜서 명함을 팠는데 소속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팠냐면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명함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만든 거죠. 제 심벌이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가끔 말도 해서 뭐 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그게 음식이 됐던 음악이 됐던 뭐 누굴 만나는 거가 됐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뜻밖의 굉장히 좋은 더 나은 일이 생겨요. 저는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참 이분 멋진 분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윤여정 선생님이에요. 정말 친하고 싶지만 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전 남편 조영남 씨랑 너무 친해서 그분이 저를 안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줄 것 같아요. 근데 윤여정 선생님을 정말 이분 멋지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은 60이 넘고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이제 싫어하는 일 안 할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일할 거야. 그래서 이 미나리라고 대한민국 여배우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건 그분이 상 타려고 찍은 영화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 알고 좋아하는 친구가 선생님 이 작품 좀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예산도 적고요. 출연료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가서 뭐 한두 달 찍으셔야 된대요. 근데 뭐 좋아하는 애가 찍으라니까 미국 가면 아들도 있으니까 만나겠지. 정말 아무런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그래 좋은 사람끼리. 그리고 정의삭 감독 얘기 들어봤더니 내 아들보다 어린데 사람이 참 좋아 보여. 하자. 그리고 떠나셔서 정말 고생하셨대요. 무슨 사실 그렇게
75세 여배우라면 막 6성급 호텔에 계시면서 우리 헐리우드 여배우 가끔 얘기 듣지 않습니까? 목욕도 탄산수로 한다는 이상한 에비앙으로만 한다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공동 숙소에서 밥해 먹으면서 계셨대요. 근데 기분 좋으니까 아마 연기가 그렇게 나오셨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 영화사에 획을 그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의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 안 닦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기분 좋아서 하게 되다 보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70이 다 되신 요새는 뭐 실버라는 말이 되게 웃겨요. 실버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70이 다 되신 여자 모델이 탄생을 하셨어요. 그럼 뭐 20대부터 모델이 아니셨고요. 그냥 다른 일 하시다가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답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몸 못 가누는 어르신들 하시고 본인도 나이가 많으신데.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동을 너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변형이 된 거죠. 주변에서 키도 크시고 몸도 이렇게 다듬으셨는데 실버 모델 되겠다면 한번 나가보세요. 근데 운동할 때 너무 좋았대요. 늘 어르신들만 이렇게 꾸장하게 있다가 딱 몸이 맞춰 서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세요. CF도 나오시고 가끔 그 어르신 용품의 모델로 나오시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꼭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지가 않아요. 저도 한 63년 살아보니 계획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좋은 일에서 하면 오케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다 모자라지? 남들한테 나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지? 내가 상품이라면 한마디 말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지? 그게 뭐 면접을 할 때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소개할 때든 무슨 할 때든 나는 어떤 사람이지? 아까 제가 제 명함에 뭐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 참 모호하긴 해요. 근데 저는 제가 30년 전쯤에 한참 미씨 바람이 불었어요. 애인 같은 아내, 아가씨 같은 아줌마라고 미씨라는 시조가 나왔을 때 저는 아주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왜 학생은 학생답고 선생님 선생님다우라면서 아줌마는 아줌마다우면 안 되나? 왜 이 전체가 다 아줌마를 무시치는 거지? 그래서 아줌마 예찬론이란 부제가 붙은 책을 썼어요. 그때 뭐 내 인생 내가 연출하며 산다라는 제목이었는데 근데 제목이 웃기지만 아줌마 예찬론이라는 책을 30년 전에 쓴 다음부터 저는 제 심벌이 뭐가 되냐면 아줌마 기자였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상관없지만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저 사람은 아줌마 기자야. 꼭 기자가 예리하고 뭐 차갑고 냉철하지 않고 그냥 아줌마같이 푸근한 기자야. 그리고 아줌마란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계속 여성 방송에서도 불러주기도 하고 계속 책 제의도 왔던 것 같아요. 남들의 비위를 맞추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나답다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심보를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나는 그전에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해. 좀 변신을 하고 싶어. 내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나로 태어나고 싶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브랜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 왼쪽에 사람이 여러분 왼쪽에 사람이 마릴린 monroe예요. 섹시한 여배우 심벌이죠. 돌아가신 지 60년이 넘었지만 더 이상 섹시한 여자가 나오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섹시 심벌 마릴린 monroe는요. 만들어진 섹시함이에요. 타고난 섹시했겠지. 뭐 이 노란 머리 염색한 거예요. 빨간 머리예요 원래. 빨간 젓갈색 머리. 그다음에 이렇게 반만 뜬 요염한 눈빛, 눈 부릅 떴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저렇게 이렇게 반쯤 뜬 눈만 약간 멍청해 보이고 백치미를 좋아한다 싶어서 간 건데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똑똑한 여성이었어요. 일기 쓴 거 보면 어우 굉장해요. 학벌에 상관없이. 근데 빨간 립스틱? 뭐 빨갛게 바른 거예요. 빨간색이 섹시하니까. 여기 점 있잖아요. 점. 저 찍은 거예요. 원래 점 있는 사람 점순이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점 있으면 관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먼로워크라고 불리는 엉덩이 실룩실룩하고 걸음 만든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토양 중에서 좀 강조해보자. 그러면 섹시 심볼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1950년대, 60년대 남성들에게 가장 섹시한 여자의 상이 이런 이미지였어요. 이 사람이 꾸민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 틀에 맞춰서 자기가 새로운 자기를 창조한 거죠. 안에 갖고 있는 지성적이고 반항적이고 뭐 있었겠으나 그 시대의 상품화가 된 거죠. 전혀. 여기 오른쪽인 사람이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우리는 뭐 이분 돌아가셨지만 기억하는 모습은 아이폰 3 신제품 나왔을 때 검정 터틀넥 스웨터, 리바이스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 신고 나와서 막 다 터치하면서 막 신세 혁명이다 이 모습만인데,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그 어떤 CEO도 저런 터틀넥 스웨터 입고 나와서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자동차가 됐던 뭐 딴 게 됐던. 근데 젊고 혁신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한 거죠. 근데 저 터틀넥이요, 그냥 시장에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세이 미야케라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한테 주문한 옷이에요. 가장 단순해 보이지만 그래서 상품을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젊어 보이는 것. 가꾼 거죠. 안경도 이렇게 동그란 안경 뭐였고 많은 개그맨들이 흉내 냈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50대까지는 이런 모습, 남들한테 아부하거나 혹은 남들한테 그 직장에서 순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이었으니까, 선생님이었으니까, 아니면 직장 내 엄격한 곳이었으니까 억압받았던 모습이라면 이제 풀어서 내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라고 하면 틀을 짜시면 저런 모습을 거듭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화가가 되실 수도 있고 모델이 되실 수도 있고 뭐 여행 연출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정한 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대로 권하는 대로 여러분들 사인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는 기자 시절에는요, 진짜 옷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동료와 상사들에게 죄송해요. 정말 엉터리 방터리를 입고 다녔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집시 치마도 입고 다니고요. 중국 치파오도 한번 출근할 때 입었었어요. 미쳤나 봐요. 미쳤나 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필 그날 치파오 입은 날 점심 약속이 중국집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종업원이 저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3만 원 주고 산 옷을 그 여자들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자가 누가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왜 딱딱한 조직에서 꼭 그렇게 이럴 것만 입어야 돼? 명예 남성처럼 입어야 돼? 그러고 그렇게 좀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미쳤죠. 제가 반성하고 있어요. 아마 뒤에서 흉 보는 사람도 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 혹시 저를 방송에서 보시는 동침이나 뭐 뉴스파이터 이런 데 아침에 보시는 분은 저는 계속 이제 정장만 입어요. 오늘은 제가 제주도라서 조금 나름 가볍게 이렇게 입고 왔는데 딱 정장만 입어요. 왜? 이제는 저는 흐트러진 모습 보이기 싫어져요. 직장은 없어졌지만 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머리도 예전엔 찔레대 빨래되는데 이제 짧게 잘라요. 전 그렇게 목도 짧았는데 왜 머리 길렀었나 모르겠어요. 예. 예, 저답게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심플이에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언어도, 마음도, 주변 환경도 이제는 좀 가지치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깁니다. 무슨 병이냐면 걱정병, 그 다음에 불안병, 어떡하지 뭐 이런 병이 생기는데 그게 우리의 발목을 가장 잡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당뇨, 고혈압, 아니 코로나19 더 무서운 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나 병 들면 어떡해? 나 암 들면 어떡해? 나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어떡해? 근데 그 걱정이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뭔가 이룬 분들, 뭔가 잘된 분들은 공통점이 심플해요. 나 그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내지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스캔들이건 뭐 업적이건 아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만 심플하게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확고하게 딱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고, 뭘 하고 싶지?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여기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어떻게 잘 모르니까. 근데 좀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이 들어서 걱정이나 불안병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고 늙어가고 이게 아니고요. 너무 남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딱 스트레스 받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과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할 때예요. 어머, 저 친구 나랑 동갑인데 왜 이렇게 젊어? 어머, 그 쟤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못했는데 왜 애가 서울대에 들어갔대? 아, 그리고 제 신랑 뭐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뭐 저 사람 왜 관직에 간대? 말도 안 돼? 뭐 쟤는 왜 날씬해? 어째? 왜 쟤는 언제 집을 샀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부글부글 끓다가 나만 전생에 나라를 몇 개 망쳤나 봐.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도 욕하고 뭐 배우자도 욕하고, 그리고 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꾸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남과 비교를 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남편이 본인은 백수인데 친구들이 다 잘 나가요. 근데 뭐 친구들도 이제 다 퇴직할 나이죠. 60대 후반이니까. 근데 왜 저는 정말 제가 좋은 마누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돈을 잘 벌고 일도 하고 좀 잔소리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의 부인들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건물주인 사람이 있어요. 조물주에 있다는. 아니 왜 그런 사람이랑 친하냐고 우리 남편은. 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왜 70대 나이 됐는데 상속을 받냐고. 부모한테. 네, 본인이 상속을 해도 될 나이인데 친정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사람도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 저한테 물려주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우리 남편 하는 얘기, 아이고 뭐 누가 홍정이가 이번에 그 부인이 갑자기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상속을 받아서 상가가 2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나 들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뭐지? 저는 방송 출연해봤자 진짜 얼마 못 받아요. 시사 프로는 정말 한 20만 원 받나? 근데 깨가 10,000번 굴으면 뭐해요? 호박이 한 번 굴러야지. 제가 1000번 출연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턱 받는 사람들 배 아프고 속상하고, 그리고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나?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비교 안 해야 돼요, 사실은. 그냥 저 따로 있어야 되는데, 남이랑 비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남이랑 비교하는 순간 금방 불만을 갖게 돼요. 불만을 갖게 돼요. 아, 뭐지? 왜 저 사람 잘 되는 거지? 건물 받았다고? 증여세 제대로 낸 거야? 상속세 했대? 불법 아니야? 어? 요새 힘들잖아. 뭐 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막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만 다음에 뭐냐? 불행해져요. 나만 뭐 이렇게 되고 막 속상하고 뭐 흥분하고. 그래서 비교를 안 하셔야 돼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에서 인구 센서스 조사도 잘 아는데 70억 세계 인구던 5천만 대한민국 인구던 중에 유일한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짝퉁을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답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제가 60년 살고 기자생활 30몇 년 해서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기자생활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받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본인이 괜찮으면 가족이 이상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배우자도 괜찮고 자식도 괜찮아. 근데 사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본 잘 나가다가 한 번에 와그르르 무너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많아요. 전화 한 통 건 것 때문에 이상한 일 굉장히 많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 하는 사람도 굉장히 풍성하게 살아간 사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랑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교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만 해도 자꾸 좀 비교도 하게 되고 노여워하고 막 그러고 누가 조금만 말해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의 뭐 스펙이나 보이다가 정말 제 또래 여자들의 목만 보여요. 목. 아무리 이뻐도 목주름 있는 사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어머, 이미숙도 목주름 있어. 못 감추네, 못 감추네. 막 이러고. 저는 목주름이 좀 덜해요. 짧기 때문에 주름이 잘 안 지는 것 같아. 네. 가늘고 피게 얇으면 좀 자글자글한데 뭐 그런 것만 보면서 저는 오히려 비교하고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테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부르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 생활에는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의 기본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모욕받고 지적받는 일입니다. 90세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고, 누구 할머니, 왜 할머니만 그렇게 감자를 늦게 캐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직장 다닐 땐 저는 기자 생활하면 칭찬받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인 특종도 해본 적도 없지만 특종해봤자 잘했어. 이게 끝이에요. 못하면 정말 이렇게 이런 욕을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랑 교류를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공중파 공공방송이 아니니까 세상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요. 신념을 가진 또라이를 만날 땐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또라이를 만나야 돼? 내가 이 사람한테 왜 나를 설명을 해야 돼? 내가 왜 설득을 시켜야 돼? 많죠. 그런데 또라이를 만날 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또라이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은인이에요. 우리가 너무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닮기가 되게 어려워요. 달라이라마 훌륭하지만 저는 그렇게 늘 그 복장으로 그렇게 조금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남들이 성자라고 추앙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완벽한 사람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만 자책감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저래서 욕을 먹는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래서 친구가 없구나. 이게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지 말아야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저런 태도는 하지 말아야지. 미움받는 태도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게 적게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백신 때문에 주민센터에 갔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신청을 늦게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갔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자리에 어떤 이렇게 남성 어르신이 한 70분 되신 것 같은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한 말도 하고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똑같은 것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혀를 깨물고 있었죠. 선생님, 이분이 그 번호로 전화 걸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될 겁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꼭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서 입을 감고 있는데 얼굴이 저는 엑스레이라 표정을 못 감췄나 봐요. 약간 이렇게 지적질한 눈빛으로 보니까 담당자가 제 표정을 보고 어르신, 이렇게 뒤에 분들도 와서 기다리시니까 가시죠. 이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먼저 왔잖아.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난 여기 앉아있을 권리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몇 나라를 여행했는 줄 알아? 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여행센터가 아닌데 왜 여행 경력을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 먼저 온 사람의 권리를 주한 뒤에 온 사람도 권리가 있죠. 똑같은 제가 지방세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항의는 안 했지만 어디서라도 저런 내가 누군 줄 알아는 안 해야 되겠다. 우리는 아무도 안 궁금해요. 내가 누군지를. 그분이 누군지 하나도 안 궁금한데 왜 저러지? 매일매일 배워요. 그래서 심플한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의견이 달라지거나 이상하거나 할 때는 오늘 저는 시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어제 왔기 때문에 이활종 갤러리를 갔다 왔어요. 정방폭포 앞에 있는. 이제 그분의 캐치프레이즈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작품에 이게 써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게 인생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일종의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해는 하되 담지를 말아야지. 누군가가 우리한테 하야대를 해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저한테 섭섭하게 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필 제가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예.
세금을 물어내야 돼요. 제 잘못된 선택에 따른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럴 수 있다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5세대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고 아마도 여러분이 새로운 데를 가면 20대, 30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도 계속 물어봐야 될 겁니다. 계속 물어봐야 될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서 접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눌러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투명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존중하지 않다.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할 때도 왜 그냥 다름을 좀 인정해 버리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겠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비교하거나 비교하거나 이상한 사람 만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사라지진 않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진 않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심플한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석 학자, 정도원 서울대 지금 이제 명예교수가 되셨어요.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랑 제가 이제 유튜브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고 해결할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면 한번 걱정 공책을 만들어 버려요. 이건 걱정 노트란 말보다 공책이란 말이 어울려요. 종이로 된 공책을 하나 사서 걱정 공책 쓰고 내 걱정거리를 하나씩 써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자금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나? 뭐 아니면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뭐 어떤가? 내 건강은 괜찮은가? 혈압이 좀 높아졌는데 어떤가? 뭐 등등등등 한번 나의 걱정거리, 지금 내가 껴안고 있는 걱정거리들을 한번 쫙 적어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 걱정거리들을 적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나 사고를 일찍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그건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나면 아침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뭐 유전자랑도 상관없대요. 그게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지우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20년 전부터 해온 걱정이야. 해결 안 됐어. 그럼 지우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걱정이 위임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나누시라는 거예요. 예컨대 부모님이 내게 90이 되시는데 지금 너무 아프셔서 제가 며칠 전에 시몬 보바르라는 프랑스의 여성 작가 겸 철학가 겸 정말 석학으로 불린 사람이 엄마의 죽음 과정을 그린 아주 편안한 죽음, 역설적인 제목이네요. 봤는데 저는 너무 가슴이 막 쩌릿쩌릿했어요. 저도 엄마가 치매로 10년간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과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과 자매밖에 없는데 서로가 이 간병이나 이런 거 지금처럼 요양간병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그걸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바쁜데 해외 출장 가고 해야 되는데 막 그 자책감, 미안함 뭐 이런 걸 막 정말 진솔하게 썼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프시던 아이가 어쨌든 위임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죠. 조금 형제들한테도 좀 나누자. 왜 나만 해야 되니? 너도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루씩 모시든지 아니면 가든지 요양원 지금 힘들면 병문 안에도 조를 짜서 가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같이 나누든지. 근데 말씀 한마디 못하고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시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 다음에 내가 다쳐서 밥을 잘 못하겠어. 좀 배달해 드셔도 돼요. 시켜 드셔도 돼요. 청소 그렇게 막 거지 속을 만들 안 들면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무리 깨끗한 곳 같아도 사실은 보니까 뭐 더러운 곳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네 일은 네가 앞가림하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혼자 끌어안고 계시느라고 정작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다 불안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일 지우기, 위임할 수 있는 일 나누기. 그러니까 걱정 공책에 쓰라는 건 뭐냐면 하나하나 쪼개보시라는 거죠. 빚이 있어요. 이 빚을 어떻게 해? 그것도 쪼개셔야 돼요. 이게 금리가 작은 걸로 갈아탈 수 있을까? 아니면 딴 사람한테 뭘 할 수 있을까? 누구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이 없을까? 우리가 팔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돈 되는 일이 없을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내놓을 물건 없을까? 가끔 제 남편을 내놓고 싶다가도 누가 살까 싶어가지고 잘 못하지만 뭔가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 공책을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어요. 늘 해오던 걱정만 한다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좀 나눠보시는 것. 그 다음에 어차피 좀 헷갈리고 인생이 그런 거고 불공평한 거고 부당한 거고 그 대신에 심플하게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하면 그럼 이 길 갈 때 가장 현명한 길이 뭘지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단순해지시면 말씀이 참 단순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의견을 피력할 때 그게 뭐 면접이 됐던 상담이 됐던 하면 한번 써보세요. 편지 쓰듯이. 그냥 하시는 말씀과 글로 써서 정리된 말씀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런데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말씀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배가 고프면 여기 먹을 거 없어요? 빵 좀 주세요. 혹은 목이 마르면 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막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차에서 있고 여기 실내 오니까 목이 칼칼하네요. 그 뒤에 붙여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물 달라는 말을 즉석에서 물 좀 주세요를 못하고 제가 어제 왔잖아요. 제주에. 그래갖고 제주에서 이 구경 저 구경 하다가 지금 저기 서귀포에서 오느라고 차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더니 목이 너무 칼칼하고 어쩌고 짜증나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구직을 하시다 전 너무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건데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교적인 친구라고 소문을 얘기하고 정말 들어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한 얘기지만 저 네이버에 지금 사장이 된 한성숙 사장이 직장 여성들 리더십 그런 거 할 때 했던 강의 보고 공감한 게 있어요. 각 개인의 인격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연봉이 2억인 사장의 10분과 연봉이 3천만 원인 신입사원의 시간은 달라요. 단가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시간에 500만 원짜리의 시간이라면 그분의 시간을 죽이는 필요 없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피차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하게 스스로 원하는 것,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결론부터. 뭐야 왜 다짜고짜 결론이 아니라 저는 이걸 원합니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구구절절 들어줄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이 굉장히 지루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준비한 핵심 얘기는 정작 들어줄 에너지가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좀 심플하게 생각을 심플하게 말씀을 심플하게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 것 같아요. 매력적인 사람들은 언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요. 긴 제목도 필요 없고 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 말이 주저주저 많아지잖아요. 주저주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걸 좀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심플하게 하셔야 되고요.